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올해가 양극화의 초양극화의 원년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시장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초양극화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제가 예전부터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양극화는 갈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는 초양극화 시대에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2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주제는요, 초양극화 시장 옥석 가리기 필승 투자법. 자, 지금이야말로 옥석을 가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강남이 오르면 전체가 다 오르는,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이런 그 커플링 현상이 됐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오르지 않고 오르는 곳만 오르는 이런 옥석 가리기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준비합니다. 옥석 가리기 필승 투자법은 과연 어떤 건지 많이들 오셔서 들으시면은 올해 재테크 시장에 커다란 하나의 큰 힘을 얻으실 겁니다. 자,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극화 하는데요. 이 양극화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정말 많이 들었죠, 양극화. 이거는 한마디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직장도 양질의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질. 저가의 직장이 아닌 양질의 직장, 그리고 교통,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학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가격이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양극화가 커진다는 건데, 자, 직장이나 일자리나 이게 사실 같은 말이고요. 교육, 교통, 환경,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키우는 겁니다. 자, 지역균형 발전, 모든 국가들이 항상 부르짖는 구호죠, 구호. 항상 지역균형 발전해야 된다. 왜 대도시만 가격이 오르고 이 중소도시나 지방은 가격이 안 오를까, 집값이. 그래서 이 모든 지역들이 골고루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모든 국가들의 지상 목표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 알 수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들도 양극화는 점점 커져가면 같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지역 간 격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좁혀져야 되는데 커진다. 정말 머리가 좋은,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그런 뛰어난 두뇌들이 있는 미국조차도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공연불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양극화 왜 생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의 중간 가격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사면은 라스베가스에서 18채를 살 수 있고요. 애틀란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 자, 이렇게 많은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뉴욕이란 지역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세계 유명 도시, 즉 슈퍼스타 도시라고 하는 대도시 중에서 우리는 지금 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앞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도시에 대비해서 이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뉴욕도 마찬가지고 동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어때요? 집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양극화가 좀 커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서울 세계 8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도시, 이 서울의 집값이 안 오르면은 오히려 비정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요.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서울의 종합 5분위 배율이 10.9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느냐. 이게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만 해도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어. 4배나 5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거의 11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1배. 여기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11배. 11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집을 19채, 23채 막 이렇게 미국은 뉴욕에 집을 한 채 가지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11배까지 벌었어요. 11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점점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계의 가장 큰 55개 대도시, 이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55개 대도시. 우린 서울이고 일본 동경, 미국 뉴욕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인구가 7%에 불과해요. 55개 대도시의 인구는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 40%를 담당한대. 세계 경제. 이 대도시 중에서. 대도시들이. 그래서 이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죠. 도시에 몰리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선진국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흘러온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항상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지역별 집값의 격차는 해소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세종시로 만약에 우리가 국회도 옮기고 세종시로 다 옮겨가.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까요? 세종시 집값이 왕창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만약에 서울같이 그런 집값이 오르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통, 교육, 환경, 직장 이런 것들이 서울과 같은 인프라가 똑같이 생기면 가능해요. 서울대학교가 세종시로 가고, 그렇죠? 현대 본사도 세종시로 가고,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들, 소위 명문 중고등학교들 세종시로 가고, 이러면은 얘기가 틀려지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박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격차는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인프라, 교통, 교육, 직장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희박하죠. 그래서 지역 간의 이 집값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지금 11배 우리나라 벌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처럼 19배, 20몇 배 이렇게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강남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서울의 집값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라.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양극화가 커지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져요. 심해지기 때문에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깎으로 가는 거다. 내가 사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거주하는 건 상관이 없죠. 하지만 투자의 목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오르면 서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강남 3구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도 따라서 가격이 올라서 갭이 조금 좁혀지는 듯 하다가 다시 더 벌어져요. 결국은 조금 좁혀지는 듯 하면서 다시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거죠. 과연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배, 5배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격차가 11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초양극화 시대에 이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의 갭 메우기, 고가가 많이 올라가면 저가가 따라 오르고, 그렇죠? 이런 갭 메우기는 일시적이고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양극화 시기에는 더더구나 외곽 지역이라든지 지방으로 가서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가격이 싸니까 이것은 정말 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의 변곡점이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자, 매도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죠. 매도 매수 타이밍. 팔 사람, 살 사람은 언제 해야 될까요? 매수자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now. 지금 당장. 왜 당장 사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곡점은 늦어도 3월에는 변곡점이 생긴다. 그때부터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월 달부터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거든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자는 어차피 변곡점이라는 꺾이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월 달에 변곡점이 생긴다 그러면 3월 달부터 거래량이 늘으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르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즉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이건 물론 투자를 할 사람. 난 올해 꼭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서 좀 이익을 내보겠다. 이런 분들이 빠르게 지금 사야 되는 거고요. 매도자, 팔 사람들은 지금 팔면 될까요? 아니에요. 매도하는 분들은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최소한 7, 8월 달까지는 버텨야 돼요. 그때 왜 7, 8월까지 버텨야 돼요? 7, 8월? 파는 분들은 지난 2년을 우리가 복기를 해봐요. 되돌아보면은 항상 변곡점이 1월에 생겼어요. 변곡점이 1월에. 그리고 최고점이 7, 8월 달 이때가 됐어요. 최고점. 그렇다면 우리는 7, 8월 달 이때 팔아야 최고점에 팔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수하는 분들하고 매도하는 분들의 타이밍, 사고 팔고의 타이밍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이 다가오니까 빠르게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극차별화 시장의 투자 전략 너무도 잘 아시죠?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가속화될 겁니다. 다주택자 규제 풀어지지 않죠? 이 다주택자는 어떤 사람들 집을 많이 가지고 그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그렇죠? 실수요자들 움직여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가속화될 거예요. 지금 기사에 그런 것들 나오죠.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좀 더 쌓이고 있다. 어디에 쌓여요? 지방에 쌓이고 있어요. 서울에 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쌓여요. 내가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 걸 팔고 서울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계속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서울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 거 팔고 용인으로 간다든지 수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양극화가 초양극화 시장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사람들은 일자리, 교통, 그렇죠? 교육 이런 것들이 풍부한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쪽을 사람들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투자를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투자해야 되는 건데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서울도 25개구나 있어서 양극화가 서울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즉 강남 3구가 있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있죠. 그렇죠? 금천구, 관악구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즉 이 서울에서조차도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뭐 다들 아는 이 유명한 지역들, 뭐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성동, 용산, 유명한 지역들 이런 곳에 들어가면 정말 좋죠. 하지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도 내가 돈이 여러 개 된다면 이런 곳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현금을 우리가 10몇 억씩 쌓아놓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돈이 많은 현금 부자들 빼고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못 들어가죠. 너무 비싸요. 일단
지금 더 앞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 아파트를 사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명한 지역은 비싸니까 유명해질 지역을 우리는 더 앞으로 유명해질 지역. 사람들이 앞으로 글로 가고 몰리고 여기 직장도 생기고 많이 양질의 직장이 생기고 앞으로 정말 좋아질 이런 지역을 찾아가는 게 우리 투자의 가장 현명한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명 지역은 비싸니까 앞으로 유명해질 그런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차별화 시장의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거 물어보세요. 지금 만약에 정권이 지금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계속 진행이 될까? 이거 다 스톱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은 여야가 공통입니다. 여야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공급 늘리기는 계속 될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되든 간에 공급 늘리기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될 것과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될 것과 안 될 것, 즉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왜요? 지금 현 정부에서 수많은 곳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계 역세권 개발 등등등 지정을 해놨어요.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가 지금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진행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기는 하지만 될 곳만 한다는 거예요. 될 곳만. 그래서 이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돈이 내가 정말 현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강남 3구, 강남권의 재건축에 투자하세요. 강남권 재건축 투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계속 투자해놓으면 지금 고점이라고 해도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평당 1억? 야, 무슨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씩 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1억이 고급 아파트들은 1억이 지금 넘어가죠. 그런데 5천만 원대 다 넘어갔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돈의 가치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 아파트 값,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숨길 수 없는 이건 하나의 현실이에요. 물가 다 오르는데 집값이 왜 안 올라요? 여태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음아파트 얼마였어요? 처음에 분양할 때 2천만 원대, 2천만 원 초반, 2천만 원. 그때도 그거 비싸다고 했어요. 그때도. 자, 그래서 현금 부자는 무조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새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꼭대기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양하는 것들은 신축. 그래서 리스크는 하나도 없지만 높은 금액을 주고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죠. 당연히 더 오를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들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반대로 이 현금 부자가 아니고 돈이 2, 3억밖에 없다. 이 돈을 어떻게든지 쌈짓돈으로 굴려서 내가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역세권 재개발, 무조건 투자하세요.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의 재개발인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는 역세권 재개발에 무조건 들어가면은 돈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입지 가치를 가장 부동산의 우선 가치로 쳤다면 한동안은 이제 앞으로 2022년도부터는 뭐예요? 건축비, 원자재 값 오르면서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오르고 건축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평당 분양가도 이제 1,000만 원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니 이제는 뭐예요? 사업성이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성이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건설사에서 붙지 않는 거예요. 건설사의 목적은 뭡니까? 이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거예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익이 안 나면은 못하죠. 아파트를 안 짓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나오는 데들은 건설사에서 붙는다.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기업들, 우리 정부의 공기업들 망하는 거 봤습니까? 공기업들이 이익을 크게 내요? 적자가 나더라도 망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 공기업들은 세금으로 다 메꾸잖아요. 공기업들은 절대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망하지 않아. 하지만 이 기업들, 일반 기업들은 어때요? 민간 기업들은 원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만약에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동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 사업성이 최대 관건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에. 이 사업성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서 이익을 내느냐. 이게 투자해서 올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건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말 많은 지역들 지정해놨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다 될 거라고 맹신하지 마십시오. 가격이 싸다고 외곽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올해는 2년 동안 투자를 못해서 정말 남들이 투자해서 이익 내는 거 보고 계셨던 분들, 몇 억씩 버는 거 그냥 보고 계셨던 분들, 올해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또 다른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하락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2년 동안 또 당했는데 또 당합니까?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들 말 믿고 그냥 있다가 제가 2년 동안 계속 1월달 병국 좀 생겼으니까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못했어요. 그렇죠? 한 분들은 정말 제 방송을 예전부터 제가 TV에서 방송했을 때부터 예전부터 봤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와서 투자를 했던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꼭 성공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날 세미나입니다. 초양극화 부동산 시장 옥석거리기 필승 투자법 공개.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이런 명언들 이렇게 보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움직여서 해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해는 좀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